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회장님이시면서 또 육사 25기 남재준 장군님과의 동기신 이도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열고! 예,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표 이두호입니다. 우리 현재의 위기를 진단을 한다면 한마디로 반미 세력이 지금 집권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은 정복적 좌파 정권, 또 친중 내지 정중 정권이라고 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미 세력이 지금 점령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국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가하죠. 그래서 태극기와 동시에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크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미국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한테 그리고 또 길러주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이 됐다.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적자라요. 적자는 불급적자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최대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기회를 찾자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말씀 가지고 과연 우리 현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반미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확실히 몰랐는데 진짜 집권하니까 반미 세력의 앞장서서 미국 문화원에 공격했던 자들을 총리시키고 또 그 보호하는 사람을 지금 국정원에 시키려고 한다. 이게 반미 세력의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정 목표는 그동안 이재명이라는 자연을 중심해가지고 비난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그룹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의지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멈추고 쉬지 말고 우리 하느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 위기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대로 양심이 요구하는 소리가 있으면 제대로 잠 못 자요. 저들은 잠 못 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베트남에 미군이 많이 근무를 했지만 미군이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들을 가가지고 피를 흘릴 수 없어 하는 게 미국 시민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키신저가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휴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안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미군이 여기서 50년에 철수를 48년에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나갈 때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줄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살려보는 의지가 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는 맺어가지고 미군 철수로 일단 동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왜 도와주느냐, 거기서 철수원
이제 지금 2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저들은 하느님을 믿는 그런 보석신앙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와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에 미군이 선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과거 우리 선조는 그렇게 해서도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오이기에 하늘은 돕는다는 돕는데 그 앞장을 서서하니 우리라는 먼저 이 자리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뭡니까 반미주의자들이 앞장서 있는 이자들을 공격하는데 포문을 열었다.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문제는 생각하지 않다.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적으로 그 당시에 고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할 그런 투자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기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미국이 앞장서고 있어요. 앞장서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우리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라 안보 차원입니다. 왜? 중국에 개입했다는 분명한 끄트머리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뭡니까 6.3 대선 이전에 과거 달린 그런 정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 유심 수입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2,700건 정도. 그거 왜 틀렸느냐? 그 당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은행에 부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뺏으는 거 아닌가? 유심칩을 틀렸으면 내 핸드폰을 유심칩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마음대로 내 핸드폰 번호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은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은행 털린 사람보다는 자기가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 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진, 거기에 들어간 사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걸 해가지고 투표할 때 대리 투표라는 게 많이 이용이 있었잖아요. 4.10 이전보다도 대리 투표의 요번이 특징이야. 대리 투표가 많았다는 거지. 지금 미국에서도 대리 투표 2만 명을 운전자 면허증을 자기들 2021년도에 불법 복제해가지고 대리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나라도 이번 6.3 대선에 과거에 어떻게 가장 특색이 뭐냐면 대리 투표입니다. 대리 투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텔레콤의 유심칩에서 정보 및 사진을 카피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장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아직까지 증거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개입했다. 그리고 개입을 하는데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리눅스라는 거예요. 리눅스 소프트를 통해 가지고 해킹을 했다는데 리눅스는 과거를 보면은 모두 중공이 해킹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반쯤은 적어도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데 선관위를 지금 지목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 정부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라는 것이 자기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검증하라고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의 볼륨이가 사전투표 볼륨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았어요. 이것도 해킹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도 법에 정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시행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 뭐냐면 본인 인증할 때 지장을 찍습니다. 지장. 그런데 지장을 찍고 나서 그 서버가 지장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버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서 눈다리고 아우보는 거야. 끝까지 지장 찍은 걸 남겨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4.10 총선인데는 그날 오후 6시에 다 파기했는데 그때부터는 1개월만 보존하겠다고 그랬어요. 1개월도 아니라 지금 투표지 보존할 때까지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뭐 개인 비밀을 보호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이 지장 찍은 거하고 자기 주민번호하고 같이 대조가 돼야 되는데 지장 찍는 것은 서버에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검증한다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번에 국제감시관에서 어떻게 신분증 하나 가지고 대리 투표하는 것이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확실히 검증하도록 이 국민의힘에 어떤 TF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팔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당신들이 좀 공부해가지고 하라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밤새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인정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고